안녕하세요. 토끼왕자입니다. 오늘은 지인들과 통화를 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명과 통화를 했는데 한 명은 몇 년 만에 통화를 한 군대 동기였고 다른 한 명은 반년 넘게 저를 찾아와서 투자를 배우겠다고 말만 하는 회사 동기였습니다. 군대 동기는 제가 집값도 오르고 해서 겸사겸사 회사를 나와서 쉬고 있다는 얘기에 다른 집도 다 같이 올랐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수학 선생님인데 자기가 수학 선생님인데 수학 선생님 관점에서 봤을 때 다 같이 고른 건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특별히 따지진 않았지만 저는 동의를 하진 않았고요. 그런데 정말 의미가 없는 일일까요? 그러니까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집이 아무리 올라도 의미가 없는 일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먼저 부동산에서는 상급지와 하급지가 있죠. 상급지와 하급지는 상대적인 개념이죠. 지방 중소도시보다는 서울이 상급지인 거고 노도강보다는 강남이 상급지인 거죠. 당연히 상급지로 가려면 하급지에 살던 사람은 그 차익만큼의 돈이 있어야지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상급지로 간다는 건 추가로 자금 확보해서 예를 들면 대출을 더 받던가 해서 넘어가는 거죠. 다 같이 오르면 하급지도 오른 만큼 상급지는 더 오르니까 의미가 없는 거고 하급지 내에서도 다 같이 올랐으니까 갈아타기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을 한 채만 갖고 있는 경우에는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의미가 없으려면 전국에 제일 싼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겠죠.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괜찮은 지역의 집을 갖고 있다 그러면 가격이 오르는 건 당연히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유통 쪽에 몸을 담았습니다. 대기업이라고 해도 유통의 특성상 지방 점포로 돌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서울에 발령받은 사람과 지방에 발령받은 사람이 집을 산다면 자기 회사 근처에 집을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잠실 리센츠 시세입니다. 15년 대비해서 현재 가격이 많이 올랐죠? 거의 12억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경남 양산에 있는 그 중에서도 구양산 쪽에 있는 아파트 시세입니다. 15년 가격이라 현재 가격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한 3천 정도 오른 게 전부죠. 만약 서울에 발령받은 사람이 리센츠를 사고 양산에 발령받은 사람이 유엔알을 샀으면 7년 만에 자산 차익만 12억이 벌어지게 됩니다. 기존의 자산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걸 무시하고 7년간 차익만 보더라도 12억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12억이면 못해도 편의점을 5개는 열고도 돈이 남습니다. 롯데리아 같은 거는 2개를 돌릴 수도 있겠죠. 석촌호수에 이쁜 카페 차려도 충분히 남을 거고 서울 변두리나 지방에서는 작은 건물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당연히 이 정도만 갖출 수 있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은 전혀 없게 되는 그 정도로 큰 돈이죠. 12억은 너무 크지 않냐, 극단적인 예가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4억 정도라고 쳐보겠습니다. 저만 해도 3년에 부동산으로 본 게 5억이 넘어가니까 일단 4억이라고 치면 좀 전에 UNI 같은 거를 한 채 사고 중고 그랜저를 한 채 사도 2억이면 충분합니다. 시세가 1억 7천이 안 되니까요. 그러면 남는 2억만 까먹고 산다고 해도 1년에 2천만 원만 써도 10년은 놀고 먹는 돈입니다. 10년을 버틸 수가 있으면 그 사이에 뭐라도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죠. 바꿔 말하면 한 채를 가지고 있어도 가격이 올라주면 당연히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특히 무주택자들 중에서는 다 같이 오르는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항상 여러분들에게는 실거주 한 채는 꼭 사라고 권유해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얘기는 내키지 않은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집을 사러 가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집은 아무나 사나 돈이 있어야 사지 지금 같은 하락장에 샀다가는 평생 빚만 갚는다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전에 통화를 했던 군대 동기한테는 특별히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특별히 반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는 다시 강조를 드리면 인구는 줄어들고 주택 공급량은 이미 100%가 넘어서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1인 가구의 증가, 대가축 해체 등으로 인해서 가구수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집은 가구 단위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전국에 집이 많다고 해도 주요 도시 위주로는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죠. 외국인들 투자도 늘어나고 있고 외국인들만큼 물량도 더 필요한 거고요. 인구가 줄어들수록 서울 같은 메이저 지역의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시설이나 편의시설이 메이저 지역으로 몰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인구가 줄어들면 당연히
인구가 부족한 지방 중소도시로는 의료나 편의시설 같은 게 들어설 수가 없겠죠. 그러면 당연히 메이저 지역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서울이나 수도권 위주로는 시골 산책 꼭 사시라고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하락장이라고 해도 교통과 학군 이 두 가지만 챙겨놔도 가격 방어가 됩니다. 실제로 제가 살고 있는 은행사거리 쪽도 가격 방어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일자리가 늘어난다거나 편의시설 같은 게 생기는 곳이라면 가격이 오히려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곳에 사서 버티며 상승장에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회사 동기랑 통화하는 것도 매번 다음에 가서 배울게요 하는 동기라서 반년을 미루고 있어서 저는 특별히 이번에는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 같은 하락장에 와서 배우지 않냐는 얘기를 이번엔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승장에만 투자에 관심을 가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삼성 주식을 산다고 치면 그 삼성전자 주식을 산다고 쳤을 때 비쌀 때 사고 싶습니까? 아니면 싸게 사고 싶습니까? 당연히 쌀 때 사고 싶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격이 비싼 상승장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때 매수를 합니다. 부동산, 주식, 코인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똑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모든 투자의 진리는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겁니다. 만약 정말 여러분이 돈을 벌려면 하락장에 좋은 걸 잘 주어야 되겠죠. 남들만큼 돈이 없다면 오히려 이런 하락장에 발품을 팔아서 존버를 하고 몸빵하면 오를 것들 찾아서 그게 부동산이건 코인이건 뭐건 간에 그런 걸 찾아내서 시간을 투여하는 겁니다. 하락장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런 하락장 동안에 그런 걸 찾아서 우린 시간 들여서 상승장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그러면 상승장의 수익을 내는 거고 그 수익을 가지고 발판으로 해서 더 불려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부디 비쌀 때 사서 쌀 때 파는 사람이 아니라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